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전쯤에 대흥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예정 매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을 올렸을 때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신축하는 매물인데 과연 이 건물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잘 올라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물은 현재는 거래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매물도 준공이 나고 나면 한번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신축이 되어졌다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흥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매물이에요. 대흥동은 신축 매물이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고 다 좋은데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흥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입지 분석과 해당 매물의 도면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전 중구 대흥동입니다. 일단 대흥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하철역이 좀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서대전 내거리 역이 있고, 그리고 중구청역, 중앙로역, 그리고 대전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권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은행동은 이렇게 좀 작은데 대전의 대표적인 구도심입니다. 대흥동도 마찬가지인데 은행동에는 대전의 가장 유명한 여기 은흥정이 거리가 있습니다. 대흥동하고 은행동, 그리고 일부 원동이나 이런 지역까지 봤을 때 대전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이 되는 곳이 많고, 여기 대전역 앞쪽으로 이제 혁신도시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번 매물의 위치는 여기가 이제 대략적인 위치거든요. 역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중앙로역까지 도보로 한 6분 정도, 그리고 중구청역까지도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중앙로역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눈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주변에 이것저것 이제 점포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중구청역까지는 거리는 비슷한데 이제 이 큰 도로를 좀 건너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중앙로역을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메인 상권인데, 이 상권은 이쪽 반이 전역 상권이고 이 건너편 은행동 쪽이 낮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주로 낮에 밥을 먹거나 이런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 편으로 대흥동 우리들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밤 상권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지하상가인데 지하상가가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점포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상업지역 주변으로 대림빌딩이나 삼성생명 건물도 있고 오피스들이 많습니다.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쪽 바로 옆이 여기가 성모병원입니다. 임대 수요가 좀 다양한 편이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 대흥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임대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임대 수요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실률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입니다. 별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상권에서도 가깝고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 공실률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물건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대전공실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좀 볼 수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일정 비용을 내면서 이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건물들이 대부분의 건물들, 이게 다 대전공실이라는 이 사이트 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보면 대전에 그 해당 자기가 알고 싶은 동네에 공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사이트를 보면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주인분들하고 따로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면은 이제 어디에 몇 호가 나와 있고 이런 걸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동영상까지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도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흥동에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흥동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건물 명칭이 있고, 호수와 임대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실인지 여부도 있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세입자가 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에 20개의 공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총 7페이지니까 140실 정도가 지금 현재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실 상태인 건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흥동 전체에서 140실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기에 잠깐 텀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가 놓기 좀 어려운 그런 건물들만 지금 공실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거의 공실 없이 잘 회전이 되고 있는 동네가 대흥동입니다. 공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공실 숫자가 600실에서 한 1000실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흥동은 좀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상 5층이고, 그리고 연면적은 25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등기 평수고요. 그리고 서비스 평수까지 합치면은 한 300평 가까이 되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기준이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예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인데 일반 상업지역은 그보다 더 20%가 추가된 80%입니다. 해당 건물은 80%에서 조금 빠진 77.3%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건폐율을 꽉 채운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100%가 기준인데 지금은 300% 정도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왜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되냐면, 어차피 건물의 면적이 더 많아질수록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지의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5층 정도의 규모로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주차 대수는 8대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층은 근생이고요, 2층은 다중주택, 3층도 다중주택, 4층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평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4층을 따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넣은 거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이 원래 연면적 100평밖에 지을 수가 없었는데 6월달 이후부터 착공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200평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증가되는 면적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겠지만, 이게 법이 바뀌면 상업지역에서 다중주택을 짓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층 도면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13인승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이쪽이 도로거든요.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4대씩 8대가 확보가 됩니다. 근생이 이렇게 2실이 들어가고요. 2, 3층 도면은 다중주택이에요. 1.5룸 같은 경우에 9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표시해 놨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투베이스라고도 하는데 대전에서는 보통 1.5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원룸은 6.2평입니다. 6.2평 정도 되면 원룸으로서는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7평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만 수익률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룸은 6평 정도로 이렇게 맞췄고요. 이제 4층 도면은 다중주택 도면과 똑같은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층 도면입니다. 5층에는 주인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투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쪽 투룸인데 이 투룸은 14.5평, 그러니까 거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방이 이제 침실이 2개가 있습니다. 15평 가까이 되는 투룸이면 그래도 좀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 투룸은 16.4평입니다. 거실과 주방을 아예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도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16.4평이면 전세로 임대를 놨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한 1억 5천 정도, 이 정도 가능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주인 세대 4층이 25평입니다. 이 면적이 25평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누다락이 또 20평이 있습니다.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이 이제 출입구고요. 전실이 여기에 형성이 될 거고, 이쪽 부분이 주방, 여기가 다용도실이겠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뭐 보조 주방을 넣는다거나 세탁실 이런 거를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하나 있고, 침실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복층이죠. 올라가면은 이제 위에 누다락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라면 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투룸에 26.4평짜리 투룸을 이쪽을 주인 세대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룸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주인 세대에 이거를 편입을 시키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누다락이 있더라도 그 4층에 방이 2개 정도는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매입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4층에 방은 2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줘서 침실을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침실 2번을 없애서 거실을 좀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침실 1이 되고 여기가 침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거실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개방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축 예정 매물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다락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이 공간이 누다락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한 거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방이 2개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 누다락 공간도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거실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를 서재로 만들거나 뭐 이제 여가 생활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을 뭐 영화 관람하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하는 곳으로 좀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누다락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는 거니까 밑에 4층과 합치면은 45평 정도가 되는 좀 상당히 넓은 평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야외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고기를 좀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 세대의 방위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쪽 주인 세대의 거실과 안방 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가 북쪽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의 향이 남향으로 채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테라스가 남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입니다.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83.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1층의 근생과 2, 3층의 다중주택, 그리고 4층의 생활형 숙박시설, 5층의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이라고 봐야겠죠. 총 층수가 5층이고 호실수가 29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자, 임대 금액은 임대가 충분히 가능한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전세로는 7,500, 월세는 보증금 500에 월 42만원 이 정도로 책정을 해놨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한 1억 정도, 월세로는 500에 55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룸과 주인 세대가 있는데,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주인 세대는 한 2억 5천 정도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지금 28억이고요. 그리고 융자는 12억이 나옵니다. 대출이 이렇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은행과 12억 정도 받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게 승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렇게 놨을 때 11억 4천 정도, 그리고 월세가 859만 원이 나오고요. 은행 이자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38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빠지고 나면은 약 479만 원 정도가 순월세가 됩니다. 실투자금은 28억에서 융자 12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보증금 11억 4천을 뺐을 때 4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 세대에 입주를 하겠다 하시면은 4억 6천에 2억 5천만큼만 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약 7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7억을 투자해서 내가 거기에 살면서 월세를 47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흥동이라는 임대 수요가 항상 많은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47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